정책 제안할 것은요, 가구당 식물 기르기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일단 정부에서요, 앱을 하나 개발을 해서 가구당 사진을 찍어서 이게 어떤 식물인지 올리고 지원금을 받는 형식도 괜찮은데 의무화하면 더 잘 지켜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 또한 사진을 찍어서 뿌듯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정책 제안할 것은요, 주 1회 대중교통 영원의 날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에너지를 덜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더 친환경적인 방안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또 세 번째는 카페에서 테이크아웃도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주 스타벅스에는 헤비컵이라고 해가지고 제주 공항에도 반납기를 놔두고, 또 거기 스타벅스가 되게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 스타벅스에 방문을 해서 리유저블 컵을 반납하는 기계가 다 놓여 있어요. 리유저블 컵은 1,000원에 구매할 수 있고 반납기에 반납을 하면 500원 정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거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면 일회용품 사용량이 아무래도 카페에서 많다 보니까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으로 골라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주 이름은 진격의 그리파원데 저번 첫 번째 시간 때 정한 주 이름 그대로 정했고요. 저희가 제안할 정책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전기자전거 무료 대여 제도인데 전기자전거 대여소를 전국에 보편화시켜서 보증금을 낸 다음에 자전거를 사용한 뒤 대여소에 제 시간에 가져다 놓으면 보증금을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제도인데 신재생 에너지를 전체 전력의 70% 이상으로 사용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70% 이상 사용한다는 것이 힘드니까 그에 맞는 지원금을 줌으로써 이제 좀 기업들이 따라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 마지막 세 번째는 친환경 소비 혜택 제도인데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시에 예를 들어서 커피를 사러 갔을 때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배달을 시킬 때 배달 용기 대신에 자기가 직접 용기를 가져가서 직접 포장을 해오면 그 업체에서 확인을 한 뒤에 앱에 일정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소비자에게 다시 혜택을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발표할 게 있나요? 현재 지구가 푸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 녹색의 빛을 띠도록 하고자 이 이름을 선호했고, 저희는 세 가지 정책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도시 녹지 조성인데요. 대부분의 도시는 아스팔트랑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서 열대야 현상이나 열선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옥상에다가 석가지나 이런 녹지를 가꿈으로써 이를 좀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가발전 건물을 많이 건설하는 것인데요. 공공기관의 건물 같은 거를 그 태양이나 바람 등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오로지 그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고 이로 건물을 운영하는 그런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도시 개발인데요. 신도시 개발이나 또는 계획도시를 건설할 때 이 자체를 탄소 중립을 틀로 해서 이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모지조고요. 지구에 산소를 불어넣겠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탄소보장 제도로 정부가 정한 목표치보다 탄소 사용량이 적으면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 일정 수준의 보상은 지역 화폐 상품권 10,000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중교통 장려 제도인데요. 얘는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회 이상 이용하면 복권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복권의 비용은 어디서 공수를 하냐면
이산화탄소에 관련된 세금이나 벌금에서 금액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동차 운행 제도인데요. 내연기관만 해당하는 겁니다. 얘는 자동차 운행거리 한 달에 3,000km 미만일 때 엔진오일 교체 비용을 무료로 지원을 합니다. 그 엔진오일 교체 비용은 대략 10,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할 질문. 다 할 거예요? 저희 조 이름은 지구를 구해줘이고요. 지구를 구하고 싶어서 지구를 구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책으로 제가 서치한 건데 저희가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상용화되고 있긴 한데 근데 미세먼지가 황사가 저희가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그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많이 온다고 많이 들었잖아요. 매체에서도 많이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특히 중국과 같은 이웃나라의 협력이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협력이 된다면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한다면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더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정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주 두 번째 정책은 이제 그 도심 내 녹지 공간을 형성하는 건데요. 일단 도심 내 녹지 공간이 형성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줄어드는 거는 이제 알고 계는 사실이고 이제 도심 내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재개발을 할 때 이제 개발되는 특정 도시 면적에 비례하여서 이제 도심의 녹지 공간을 이제 이렇게 확보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른 세 번째 주제는 환경에 관한 활동을 할 시에 저희가 아무래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이 고등학교에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부회 같은 것에 기록이 되면 이 생기부에 기재되는 걸로 대학 입시에 조금 더 이익을 얻게 하면 아무래도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라 생각해서 저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산형 발전의 상용화라고 써놨는데 일단 신재생에너지나 아까 말했던 ESS 등의 체계를 조금 더 확립한 다음에 이제 분산형 발전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투자를 좀 더 해서 각 지역 내에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상용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친환경 최고조인데 이 뜻은 친환경 정책을 최고의 정책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첫 번째 정책은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사용하는 에너지를 일정한 량 이상 줄이면 전기세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정책은 재생에너지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재생에너지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도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책으로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 줄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 7시만 돼도 가로등 같은 게 켜지는데 여름에는 6시, 7시는 아직 너무 밝아요. 8시, 9시 정도 돼야지 좀 깜깜해지는데 이렇게 화날 때도 가로등이 켜질 때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희 조 이름은 얼스 프린세스인데요. 이 조 이름이 왜 이렇게 됐냐면 전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저희 조는 작년에 이스라엘과 국제교류를 한 거에 연장선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 그때 사용했던 지구를 지키는 공주들이라는 뜻의 얼스 프린세스를 여기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는 정책이라고 해서 딱딱하기보다는 좀 더 참여적이고 재미있는 정책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정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달리기를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달리기라는 러닝하고 배우는 것이라는 러닝하다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정책은 1년에 시 주체에 의해 환경 관련 행사 개최를 의무화시키는 건데요. 이제 시 주체 하에 행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서 특산품 같은 걸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축제도 하고 이제 영화제도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이제 개최를 하는 앞서서 환경 관련된 이런 이벤트 같은 거를 하는 거를 의무화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의 두 번째로는 이제 시민이 참여하는 정기 자전거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따릉이라는 자전거 대여에서도 정기 자전거가 대여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마라톤이지만 누가 먼저 1등으로 결승선에 들어왔느냐가 아닌 누가 제일 많은 정기 자전거를 사용해서 생산을 했느냐로 순위를 정하는 시민 참여형의 자전거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실생활 속에서 오호를 사용하는 것을 확대하는 정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호라는 것이 바로 이제 물을 담아둘 수 있는 그런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물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생분해가 가능해서 이제 환경 오염이 없다고 하고 또 런던 마라톤에서 이를 활용한 사례가 있기도 해서 그걸 참고해서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실생활 속 오후 사용 확대 정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근데 아쉽지만 1등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